얘기 20분밖에 뭐 할 얘기가 없어요. 2분만 많은데. 해도 2분. 뭘 2분만 해. 이낙연 얘기 좀 해봐. 아니 지금 그 두 가지인데 이낙연 신당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는 중진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는데 민주당은 초선들이 지금 어제만 해도 2명이나 불출마했고 오영환 의원까지 하면 벌써 3명이고 예. 셋 다 영입 인사들이에요. 나름 좀 민주당을 좀 물갈이 해보겠다라고 들어온 분들이 초선하고 아이고 그만해야겠다로 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현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불출마하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고 축출. 쫓겨나 추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이게 오영환 의원이나 뭐 이탄희 의원이나 지금 누구죠?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이나 다 이제 영입 인사잖아요. 그렇죠. 영입 인사들인데 대부분 색깔이 있었어요. 뭐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사법 전문가, 그다음에 소방관 있었는데 이분들이 정치에 어찌 보면 약간 이제 환멸을 느끼고 이제 그만두는 거라서 그 부분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초선 영입 인사들이 대제 특징이 당내에서 뭐 정당 활동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마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해요. 영입 인사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사실은 영입 들어와서 우리 같은 원외인 입장에서는 영입 인사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게 엄청나게 특권이거든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각 당에 한 20명 내에 안쪽이에요. 네. 4년마다 한 3, 4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그 특권을 준 건데 네. 이분들이 잘 적응해서 당내에서 이렇게 좀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탄희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선거법 그렇습니다.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못 받은 거니까 민주당도 좀 뼈아픈 거죠. 그래서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은 민주당으로서도 살피지 않으면 민심의 회초리가 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뭐 의총에서 선거제도 개편론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굉장히 길어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는데 멋있게 지면 뭐 그런 건데. 보겠습니다. 그 2호 영입 인재는 NC소프트 이재성 씨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호 인재는 또 환경 전문 변호사 뭐 이렇게 두 분들인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막 와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네. 1호가 누구냐 논란도 있었지만 네. 그다음에 뭐 5명 했잖아요. 네. 1호, 2호, 3호 붙이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뭐 당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 일단 선거철만 돼서 뭐 인재 영입하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에다가 1호, 2호, 3호 이거 마치 순위를 매기는 서열을 매기는 것 같잖아요. 그럼 1호는 좋은 자리 가야 되고 2호는 뭐 그다음 자리 가고 이런 것처럼 되는 거라서 이 풍토 자체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당내에 잘 뿌리를 내고 하느냐 예전엔 그랬어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386 예. 하고 국민의힘도 예전에 뭐 홍준표 뭐 이런 사람 다 인재 영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에 좀 빈 공간도 많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1번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정치권에 가서 내가 괜히 험한꼴 당하느니. 네. 왜냐하면 이 인재영입 들어올 정도 되는 분들은 자기 위치나 자기 자리에서 다 자리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굳이 자리 버리고 정치에 들어가야 되냐 이것도 있고 또 지금 양쪽에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중립지대가 잘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다 보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에 서야 돼.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 또 근본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정치가 계속 이렇게 선거 몇 달 앞두고 영입해서 또 꼽고 이런 구도가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회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야가 다 컨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컨셉이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당이 이제 없으면 됐지 뭐 야당 없는 야당도 없잖아. 네, 컨셉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당에 필요한 인재를 그 영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아주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중도 외연 학장 호남 뭐 이런 출신들을 좀 영입을 해서 네. 외연 확장을 좀 힘쓰겠다 이렇게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뒤죽박죽입니다. 네. 예, 이런 게 보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586 뭐 비판 네. 엄청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세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색깔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있고 그냥 셀럽 비슷한 그 분야에 이런 분들 그냥 그 유명세 네, 예. 유명세 파는 듯한 이렇게 그 일회용으로 소비하듯이 영입하는 것은 양당이 난 다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컨셉을 좀 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저도 정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려고 저분들을 모셔가느냐라는 거거든요. 성공한 분들인 거 알겠어요. 법조 전문가인 거 알겠고 기업에서 상당한 역량을 쌓은 분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국회에 가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뭘 바꿔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진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저 사람이 국회로 가서 무슨 정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현근택 변호사가 국회로 가면 국회가 재밌어질 것 같거든요. 뭐 이런 즐거움이라도 아니, 우리는 현근택 보는 협상이 말에 되지, 그러니까 협상이. 협상도 여야 협상이 될 것 아니,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정치 진입하고 이 국회의원을 충원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네. 뭐 셀럽이라든지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영입하고 많이 시도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의 핵심은 저도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의 핵심은 호남과 38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호남 극복을 어느 정도 조금 했어. 지난번에 뭐 부산 쪽 아니면 영남 지역 그럴 네. 때 386을 못 깼어요 아직. 네. 못 깼는데 그냥 자꾸 뭐 젊은 사람들 영입해봐야 이 동력이 안 돼. 네.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우리 민주당의 386들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로 넘어가야 돼.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바꿔야지. 그냥 혼자 셀럽인 사람은 혼자 오면은 약간 고립돼요. 이탄희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탄희 의원도 이제 판사 출신이고 판사들은 누구랑 이렇게 막 협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자 결정하거든요. 네. 이탄희 의원이 뭐 70 몇 명이 서명 받았다 그러지만 네. 당내 상황을 보면 약간 고립돼 있어요. 혼자만 얘기해. 네. 그러면 절대로 못 깨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블럭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386은 20대 때부터 지금 60대까지 40년 동안 계속 선후배 관계로 뭐 전대협 그렇죠. 1기야, 2기야, 3기야 다 우리 3기, 동기 뭐 이렇게 다 세력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전대협 아니에요? 나 3기야. 3기로 딱 묶였잖아. 3기로 3기 다 알고 여야를 넘나들면 세력을 다 주축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70년대, 80년대들이 나 혼자 유명한 사람이 가서 네. 저긴 100명씩 모여있어요. 한 기수에. 어떻게 깨냐고. 못 깬다니까. 그러니까 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려면 어느 정도 좀 세력화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좀 정치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돼서 저는 이탄희 의원도 그래서 최고위원도 한번 출마해보고 당직도 한번 뭐 대변이나 뭐 이렇게 사무부총장 이런 거 좀 맡아보고 이러면서 당무를 좀 익히고 그러다 네. 보면은 또 당직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좀 세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의 이 선거제 부분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586이 됐지만 386 때 이제 영입이 돼서 사실 지금 그렇죠. 이재명 대표서부터 이재명 대표, 송영길 대표, 이인영 장관 뭐 이런 분들 임종석 예. 전부 386 아닙니까? 예. 지금 586이죠. 예, 예. 갈참들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거기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항상 이제 뭐 대의원 제품 1인 1표랑 뭐 586 맨날 얘기하면 미움털 박혀서요. 당내에서는 586한테 특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같은 사람들을. 근데 이제 저는 70년대 초고 90학번이니까 그러니까 70년대 90학번 세대가 하기도 늦었어요 이미. 저쪽에는 이제 뭐 85년대 그렇죠. 중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지금 예. 천하람 뭐 80년대 후반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그건 학번이 아니고 연생이요. 연생 86 바로 86인 학번인 줄 알아. 저도 뭐 연생이야. 떠들긴 하는데 뭐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새로운 22대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또 새로 형성되는 제3의 정당이든 간에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의 무엇을 어떤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의회로 가야 된다. 전문가들이 그냥 가고 그 사람 뭐 배지 하나 달아주는 게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22대 국회는 그거예요. 네. 정치 복원이에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 검찰 수사 사법 이걸로 정치하는 거 끝내고 그러려면 결국은 용산과 대통령과의 관계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의 역할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특히 대통령의 관계를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가면 협상이 돼요. 네. 국회에서 협상 그러니까 용산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법안에 있어서도 맨날 대통령이 겁을 꼽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잖아요. 네. 정치라는 건 결국은 주고받는 협상이거든요. 네. 예전에 뭐 괜히 뭐 의원들끼리 끝나면 술 마시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하니까 협상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정치 복원의 핵심은 여당이 대통령과에서 어느 정도 독립하는 것이고 그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또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돼. 왜냐하면 국민의힘 분들도 다들 네.
캐비넷이 제일 무섭잖아요. 딴 게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아, 권성동 의원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아니, 캐비넷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권 22대 가면 여야 합의로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네. 그걸 딱 하면 국민의힘 분들도 이제 용산에서 좀 독립할 수 있어요. 캐비넷이 이제 좀 덜 무서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딱 하면 돼. 검찰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 갖다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청을 만들 한국판 FBI를 만들어서 만들어야지. 네. 지금 경찰 갖고는 안 돼. 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사 잘하는 검사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돼. 옮겨올 수 있도록 네, 네. 그다음에 수사 잘하는 수사관들 경찰들 다 이쪽으로 그렇죠. 그럼 돼. 옮겨와서 새로운 기관을 그렇죠. 만들고 네. 동의. 지금의 검찰은 기소 전담 그렇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이 수사 본부를 경찰 밑에 갖다 놓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캐비넷만 검찰이 안 갖고 있으면 돼. 캐비넷은 FBI로 옮겨오면 된다니까. 내가 보기엔 두 분을 법사위로 보내고 싶네. 네, 두 분 법사위 가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초반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거 했어야 됐다. 그렇지, 이거 다 했어야지. 숙제 해놓고 맞아요. 그만뒀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놨으니까 하여간 두 분 뭐 내년에 가시면 좀 그거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 얘기 해야죠. 이낙연 신당.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현 변호사님. 예. 좀 해봐봐. 뭘 몰라요. 빨리 얘기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공수선언 했잖아요. 네, 한다고. 신년에 만드시고. 진짜 하는 거요? 아니 또 선언했잖아요. 어제인가. 네, 했어요. 날짜까지 했어요. 예, 뭐 네, 일당하고 이제 싶다고. 나왔어. 예, 예. 만든다. 욕심 내년에 같으면 뭐 일당하고 신당 싶다. 만듭니까 내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언제 그러니까 내년 새해는 인사드린다 했고 네. 어느 정도 성과 원하십니까? 뭐 일당하고 싶다 하니까 일단 이낙연 대표님처럼 엄중하신 분이 한다라고 말을 했으면은 제가 보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에서는 좀 꼭 굳이 그 길을 가셔야 되겠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어제 그 라디오 출연했던 누굽니까 전략위원장 맡았던 안규백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원칙과 상식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비대위로 가야 된다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이런 요구 나옵니다. 예, 어떻게 당 보십니까? 대표한테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네. 당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야 뭐 이거 주구장창 뭐 옛날부터 1년, 2년 동안 네. 당 대표 되는 날부터 계속 해왔던 거라 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네. 비대위 가라는 얘기는 뭐 당 대표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 지금 와서 전혀 뭐 관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근데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 대표는 당 만든다 그랬고 네. 그럼 원칙과 상식에서 또 본인들 중에서도 뭐 원하는 사람은 따라가고 아니면 말 텐데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갈지 안 갈지 또 각자 뭐 4명 다 달라가지고 예. 일단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배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본인 스스로가 대표직이 안 놓을 거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에 재판 리스크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견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배지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비례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병리평으로 바꿔서. 네. 그 비례를 출마하면서 전국 선거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럴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룸을 줄 수 있냐는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립감을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겉으로는 통합한다는 식의 행보를 약간은 보이긴 하겠지만 네. 그걸 이미 그 이낙연 대표 전 총리 측에서는 네. 아니 모양만 갖추는 건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 이미 이제 당을 출발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출발은 할 건데 문제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합류할 수 있냐의 문제겠죠.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다가 네. 결국 안 되면 어느 정도 세력이 분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 중에 갈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4명 중에 2명은 이미 네? 2명은 이미 뭐 한다고. 네. 그런데 글쎄요. 4명 중에서도 약간 다 결이 다르고. 근데 그 지역구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큰일이네. 네. 아, 윤영찬은 안 가요? 유영찬은 아직 온다는 얘기가 없어. 아, 그래요? 윤영찬 의원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뭐 경선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당을 만드는데 유영찬 의원이 안 간다. 그것도 좀 상상하기 힘든데, 근데 현역 의원 중에 많지 않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안 맞는다 해도 약간 열어놓는 것 같고 물론 서로 약간 밀당하는 것 같긴 한데
이상민 의원 만나고 뭐 금태섭 양양대 이런 뭐 당 밖의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유승민 대표도 만난다고 유승민 했습니다. 대표도 만난다고. 예. 이게 다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급하다고 보여요. 예, 당내 세력이 막 붙고 우리 2016년 기억하잖아요. 네.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막 안철수 따라서 막 박지원 다 나갈 때는 네. 뭐 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의원들이 뭐 20명간이 30명간이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래 이 4명 중에서도 4명도 다 안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누가 할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자꾸 밖에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이렇게 합류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접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네. 어떻게든 깃발 든다. 그러니까 접는 경우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명분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아. 얘 문제겠죠.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본인이 만드는 뭐 거죠. 선대위원장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면 가는데요.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만들어야죠. 아니, 본인이 어떻게 적겠냐고요. 만들어요? 아니 지금 당 만들겠다는 사람한테 네. 아니 이낙연 대표처럼 엄정하신 분이 당 만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에서 네. 여기서 무슨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8일 날 네. 기류의 김대중 VIP 시사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용산 CGV에서 맞아요. 있는데 요 자리에 세 분이 모여요. 김부겸까지. 예,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모이고 정세균 전 총리는 뭐 개인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뭐 영화사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대기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사실은 그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기자들 그냥 입장에서는. 그냥 마시겠지. 왜냐면 기자들도 이미 다 알려져서 네. 기자들도 다 오고 네, 보자가 뭐, 다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안에서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저기 네. 권노가 중요한 비서장 네. 그렇게 이제 뭐 네. 그림을 만든 것 네. 같은데 그건 그림일 뿐이겠죠. 그냥 그렇죠. 그림이다. 사진 찍는 정도니까 사진만 찍을 얘기하겠지. 거다. 네, 얘기 네. 없다. 알겠습니다.